잔액조회요? 왜 이렇게 잔액조회를 매일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큰 돈도 아니고요. 이런 계좌는 이자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아, 시간 진짜 오래 걸리네. 빨리 좀 해줘요. 어르신들이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오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냥 통장 정리만 해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67년을 살아온 할머니.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가에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여명이는 낡은 디지털 시계 소리에 눈을 뜹니다. 67년을 살아온 명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거든요. 겨울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와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기지개를 켜며 오늘도 힘내자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옥상방 작은 원룸, 그곳이 명희의 보금자리입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지만 명희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얼룩이 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 장판은 곳곳이 들떠 있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매일 청소를 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곳에서라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거든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니까요. 오늘도 화이팅이야. 명희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그 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마음만큼은 젊습니다. 거울 앞에서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당당히 펴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굽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명희만의 의식입니다. 세수를 하며 명희는 찬물에 얼굴을 적십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갑지만 정신이 맑아집니다. 치약도 아껴 쓰고 수건도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것입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사용합니다.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명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명희는 낡은 패딩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웁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일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패딩 지퍼가 고장나서 안전핀으로 여미고 장갑은 여러 번 기워 쓴 것이지만 정성스럽게 손질해 둔 것들입니다. 털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둘러줍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지만 조금이라도 깔끔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명희를 그냥 청소부 할망구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가슴이 쓰리고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긴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떳떳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며 명희는 매일 아침 하는 일과를 떠올립니다. 먼저 골목길의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빗자루로 낙엽과 담배꽁초를 쓸어야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버려둔 빈 소주병도 치워야 하고 가끔은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나온 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더러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명희는 그런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동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거든요.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길에 나서자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조용합니다. 가끔 일찍 일어나는 직장인들이 지나가거나 새벽 배송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지만 대부분은 고요합니다. 명희는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생각할 시간이 많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명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립니다. 30살 때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남편은 큰 공사를 수주받았지만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연쇄부도로 명인의 집도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매일 집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했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망을 쳤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못난 남편이고 아버지다라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말입니다. 그때부터 명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그 시절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명희에게도 돈을 달라고 했고 어린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며 매일 울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희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의 악바리 같은 근성이 지금의 명희를 만들었습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법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영진이는 20살 때부터 반항이 심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다른 집 애들은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냐고. 엄마도 너무 무능해.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말이 명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들에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팠습니다. 그 후로 10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어딘가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결혼했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희는 밤마다 영진이를 그리워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영진이가 언젠가는 마음을 돌려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둘째 진수만이 가끔 찾아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와서 조심스럽게 용돈 봉투를 건네며 엄마 많이 힘들지? 몸은 괜찮으시고? 아픈 데는 없으시죠?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명희는 항상 괜찮다. 엄마는 아직 팔팔해. 네가 걱정할 것 없어. 너나 잘 살아라고 대답합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진수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과는 달리 순하고 착했습니다. 명희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깨를 주무르며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줄게라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자주 오지 못합니다. 진수도 자기 생활이 빠듯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키우느라 바쁘니까요. 명희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분리하며 정리하는 명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가끔 나를 찌른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저 할머니 참 불쌍해. 나이가 저렇게 되도록 청소일이나 하고 다니고.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효도는 개뿔. 하지만 명희는 개의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거든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7시가 되면 골목 청소가 끝납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 그리고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가 전부입니다. 반찬이 많지는 않지만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숟가락씩 떠먹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야 하거든요.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서입니다. 명희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냅니다. 그래도 낡긴 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까지 정성스럽게 해둔 옷입니다. 색이 좀 바랬지만 구멍이 난 곳은 없고 단정합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낡은 가방에 통장과 도장을 조심스럽게 챙깁니다. 은행에 가는 길, 명희의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설렙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 명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403번 버스를 기다립니다.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서 있는 명희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할머니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다닙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명희는 유독 눈에 띕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이겠지만 명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명희는 교통카드를 찍고 뒷자리로 향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명희만의 자존심이거든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명희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오늘 은행에 가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어서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명희에게는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자신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거든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가방을 더 꼭 안습니다. 소중한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으니까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국은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라 명희는 잠시 주눅이 듭니다. 유리창이 번쩍번쩍 빛나고 깔끔한 외관이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회전문을 돌려 들어갑니다. 은행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입니다. 대리석 바닥에 밝은 조명,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밖의 추위와는 대조적입니다. 명희는 잠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립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예금 상품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안내 직원은 밝게 웃으며 번호표를 뽑아줍니다. 저쪽 창구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명희는 고맙다고 정중히 인사하고 대기석으로 향합니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명희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주부들이 적금 통장을 들고 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젊은 직장인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명희만 유독 초라해 보입니다. 낡은 패딩과 해진 가방 때문에 시선이 쏠리는 것 같아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앉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번 돈을 관리하러 온 것뿐입니다. 1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서 번호가 호출됩니다. 드디어 명희의 차례입니다. 창구로 향하는 명희의 발걸음은 조금 긴장됩니다. 평생 은행에 자주 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미리 연습해 봤지만 여전히 떨립니다. 창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정장 차림의 말끔한 외모이지만 표정이 좀 차갑고 무미건조합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 정리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네,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말투가 기계적이고 친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명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건넵니다. 몇 년 된 통장이라 표지가 좀 해졌지만 정성스럽게 비닐 커버를 씌워 관리해 온 것입니다.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로 잔액을 확인합니다. 그때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눈썹을 살짝 올리며 피식 웃음을 흘립니다. 잔액 줘예요? 직원이 통장을 보더니 얄팍하게 웃습니다. 아, 이런 건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은데요. 큰 돈도 아니고요. 명희는 그 말에 당황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신의 돈이 적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립니다. 아, 별 뜻은 없고요. 그냥 이런 계좌는 이율 따질 필요도 없으니까요. 어르신들이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오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직원의 말투는 점점 건방져집니다. 명희를 하찮게 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고객들이 힐끗거리며 쳐다봅니다. 뒤에 서 있던 정장 입은 남자가 시계를 보며 혀를 찹니다.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여성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듯 목을 길게 빼고 봅니다. 몇몇은 작은 소리로 저런 할머니들이 시간만 오래 걸려라고 웃기도 합니다. 명희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모든 시선을 견뎌낼 뿐입니다. 예금 상품도 문의드리려고 했는데요.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리 준비해온 말이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은 더욱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키보드를 대충 두드립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최소 가입 금액도 안 되고요. 그냥 지금처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뒤에 서 있던 스마트폰을 든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는 것이 보입니다. 몰래 촬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노인이 돈 찾으러 와서 생색내네. 저런 할머니들 때문에 줄이 안 줄어든다니까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다른 고객이 시간 진짜 오래 걸리네. 빨리 좀 해주지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심지어 저런 분들은 인터넷 뱅킹 쓰시면 안 되나? 라고 비꼬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명희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목이 메이고 눈앞이 아득해지며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창피해지고 구경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그냥 통장 정리만 해주세요. 명희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직원은 건성으로 도장을 찍어주며 통장을 밀듯이 돌려줍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명의를 빨리 보내려는 기색이 노골적입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표정에 드러납니다. 명의는 통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뒤에서 다음엔 미리 준비 좀 하고 오시지라는 말이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울기에는 너무 억세게 살아왔거든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달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명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낡은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마음이 무겁고 서글픕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희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손이 조금 떨리지만 차분하게 차를 우려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직원의 비웃는 표정, 다른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 몰래 촬영하려던 사람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녁이 되자 진수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에 명희는 조금 위로받습니다. 응, 괜찮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뵐게요. 진수의 말에 명희는 겨우 미소를 짓습니다. 착한 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희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골목을 쓸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명희의 방식이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명희는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견뎌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은행에서의 굴욕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짐이 생겨납니다. 언젠가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만큼 당당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말입니다. 그날 밤 명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 당한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직원의 비웃는 표정, 다른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되풀이됩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일상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명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 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골목 청소를 시작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고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명희는 어제 일을 곱씹어 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였을까? 내 겉모습이 그렇게 초라했을까? 자꾸만 은행 직원의 비웃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남의 시선에만 연연해하며 살 수는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명희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작은 옷장 뒤편으로 가서 무거운 옷장을 조심스럽게 밀어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지만 힘을 줘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옷장 뒤 벽면에는 작은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명의만의 비밀 장소입니다. 이 금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 복잡한 숫자를 조심스럽게 입력합니다. 생년월일도 아니고 아들들 생일도 아닌 오직 명의만 아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숫자입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며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반짝이는 금괴들이 고급 벨벳 천에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고 여러 은행의 예금 증서들이 날짜 순으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계좌 관련 서류들, 오래전 받은 거액의 사망보험금 증서, 심지어 해외 계좌 서류까지 모든 것이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문 자산관리사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완벽합니다. 명희는 하나씩 서류를 꺼내며 천천히 확인합니다. 첫 번째 예금 증서를 보며 쓴웃음이 나옵니다. 10년 전에 만든 정기예금이 복리로 불어나 이제 거액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 주식 투자 수익, 채권 투자 수익, 심지어 몰래 해둔 해외 계좌의 달러 예금까지 총액을 대략 계산해 보니 3천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정확히는 3,2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겠지? 명희는 서류들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둘째 아들 진수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도망간 후 명희는 단순히 청소와 공장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했지만 밤마다 경제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책을 빌려 읽고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신중하게 조금씩 불려나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고생할 때도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가져간 집 대신 더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바닥일 때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투자들이 하나씩 대박이 났습니다. 아무도 청소부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그것이 오히려 명희에게는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15년 전 강남의 한 상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그 지역은 망할 거야, 개발이 안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명희는 달랐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꼼꼼히 분석하고 시청의 개발 계획을 직접 찾아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그 건물은 지금 매입가의 15배 이상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청소부 할머니의 부동산 안목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밤새워 공부하고 산업 전망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투자했고 바이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남들보다 훨씬 일찍 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류 열풍을 이야기하기 전부터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식을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가 대성공이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공부와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명희는 서류들을 다시 차근차근 정리하며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 진수도, 영진이도, 심지어 어제 그 은행 직원도. 어제 자신을 업신여겼던 그 젊은 직원을 떠올리니 씁쓸하면서도 우스운 웃음이 나옵니다. 자신 앞에 앉아있던 것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우스워집니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세상이 못마땅합니다. 정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고 젊은 사람들만 우대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명희는 평생 그런 편견과 차별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편견을 확실하게 깨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명희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다른 은행을 떠올립니다. 하나은행의 VIP 전담 지점장인 김 실장과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작은 거래를 할 때 처음 만났는데 그는 명희의 낡은 차림새를 보고도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줬습니다. 명희의 투자 안목과 경험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몇 안 되는 금융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엔 정말 큰 결심을 해볼까? 명희는 서류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살았지만 어제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겉모습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기도 합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명희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하고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이시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김 실장의 즉각적인 답변에 명희는 안도합니다. 역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후 2시쯤 뵐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큰 결심을 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옮기려고 합니다. 조용히 처리하고 싶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살짝 놀라는 기색이 느껴집니다. 어머님, 정말 큰 결심을 하셨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희는 다시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어제 자신을 무시했던 은행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닙니다. 단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금고를 다시 조심스럽게 잠그고 옷장을 제자리에 밀어놓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의 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명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명희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고르고 가방에 필요한 핵심 서류들을 챙깁니다. 김 실장을 만나러 가는 길, 명희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인생 최대의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오후 2시, 명희는 하나은행 VIP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갔던 은행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직원들도 훨씬 정중합니다. 안내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김 실장 사무실로 안내해 줍니다. 명희는 긴장되지만 어제와는 다른 대우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50대 초반의 김 실장은 언제나 명의를 존중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직접 차를 따라주는 김 실장의 모습에 명의는 감동받습니다. 어제의 냉대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장님, 오늘 큰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명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여러 은행에 분산해 놓은 제 자산을 모두 이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어머님이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행에서의 모욕, 직원의 무례한 태도, 다른 고객들의 시선까지 김 실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같은 금융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명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실례지만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명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서류를 건네자 김 실장의 눈이 커집니다. 예금 증서의 금액을 확인한 김 실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건 김 실장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류를 볼 때마다 김 실장의 놀라움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포트폴리오, 해외 계좌까지 명의가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것이 정말 네, 모두 제 것입니다. 평생 모은 거예요. 김 실장은 잠시 말을 잃고 서류들을 다시 검토합니다. 총 자산 규모를 계산해 보니 3천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 모든 자산을 어떻게 궁금하시죠? 청소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았는지 말이에요. 명의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줍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도주,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이야기, 그리고 틈틈이 공부해서 투자에 성공한 과정까지 김 실장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의 안목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군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명의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배어 있습니다. 어제 그 은행에서 받은 모욕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요. 그때 김 실장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실장이 명의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어제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상황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 실장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명의가 돌아보니 10년 만에 보는 큰아들 영진이가 서 있습니다. 엄마, 영진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명의는 충격받습니다. 영진아, 너는 어떻게 여기를? 엄마,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큰 돈을 움직이려고 한다고. 영진이의 말에 명의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어제 그 은행에서 영진이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며 가족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의는 분노가 치밉니다. 뭐라고? 치매? 어제 그 은행의 비열한 수법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영진아, 엄마는 멀쩡해. 치매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야. 명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진이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 그렇게 큰 돈이 있으세요?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명희를 바라봅니다. 김 실장이 나서서 설명합니다. 어머님은 매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이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진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때 영진이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엄마, 만약 정말 그런 돈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목소리에 욕심이 배어나기 시작합니다. 명희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는 영진이가 서글픕니다. 영진아, 너는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으면서 지금 와서. 명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진이가 변명합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장남이에요. 제 권리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영진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확실히 해야겠어요. 한국은행 직원분들과 약속이 있어요. 어머니 설득하면 특별 혜택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명희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립니다. 영진이는 이미 어제 그 은행과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서 돈을 되돌리면 수수료 면제와 함께 상당한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등에 칼을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진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명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실장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명희가 가장 믿었던 가족이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진이는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 말합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명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은행을 옮기려던 계획이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영진이의 배신은 명희에게 은행에서의 모욕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명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김 실장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경찰관 2명이 들어옵니다. 명희는 당황하며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거액 사기에 연루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영진이가 나서며 말합니다. 저입니다. 신고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속아서 큰 돈을 이체하려고 하세요.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영진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경찰관이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님, 의사 확인서나 정신감정 결과서 같은 것 있으십니까? 아드님 말씀으로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명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받아야 해요? 저는 완전히 멀쩡합니다. 영진이가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큰 돈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명희는 아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경악합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 실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경찰관님, 고객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상담 과정에서도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하셨고 복잡한 금융 상품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가족의 신고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님,
일단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모든 의혹이 깔끔하게 해결될 테니까요. 경찰관의 제안에 명희는 깊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진이가 거들어줍니다. 맞아요, 엄마. 검사받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세요. 그럼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하지만 명희는 아들의 교활한 속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송금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둘째 아들 진수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형이 갑자기 다급하게 연락해서 무슨 일인지. 진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영진이를 날카롭게 노려봅니다. 형,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영진이가 진수에게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진수야, 엄마가 사기당하고 계셔. 누가 교묘하게 꼬드겨서 큰 돈을 이체하려고 해. 하지만 진수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기당할 뿐이 아니야. 형이 뭔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수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 편에 섭니다. 경찰관님, 우리 어머니는 절대 치매가 아니세요. 평소에도 정말 또렷하시고 판단력도 누구보다 뛰어나세요. 제가 분명히 보장할 수 있어요. 진수의 확신에 찬 말에 명희는 깊이 감동받습니다. 적어도 한 아들은 자신을 완전히 믿어주고 있습니다. 영진이가 점점 화를 냅니다. 진수야, 너까지 나한테 이럴래? 우리는 친형제잖아. 하지만 진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형제라서 더 못 봐주겠어. 형은 지금 욕심 때문에 엄마를 완전히 팔고 있어. 두 형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김 실장이 급히 중재에 나섭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희를 정중하게 보며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법정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희가 의아해하자 김 실장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인된 대학병원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시면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법적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고요. 명희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억울하지만 확실하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받아보겠어요. 명희가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게 증명되면 영진이 너는 각오해야 해. 영진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어머니가 정상이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영진이의 진짜 속셈은 완전히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은행 직원들과 훨씬 더 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신감정을 받는 동안 충분한 시간을 벌어서 어머니의 모든 자산을 법적으로 동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적 후견인이 되어 그 거액의 돈을 직접 관리하려는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놓았습니다. 경찰관이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보시죠.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모든 금융 거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명희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영진이가 속으로 만족스러워합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엄마.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깊이 의심스러워합니다. 형, 너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는 거야? 그때 영진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영진이가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통화를 합니다.
진수가 몰래 문틈으로 들어보니 한국은행 직원과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는 형의 치밀한 배신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영진이가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귀띔합니다. 엄마, 형이 은행과 짜고 치고받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고마워, 진수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동시에 큰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도 더욱 커집니다. 자신을 낳아 기르고 평생 희생했던 어머니를 이런 비열한 식으로 배신하는 아들을 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영진이가 통화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 갈 준비 미리 하세요. 저도 당연히 같이 가겠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단호하게 막아섭니다. 형은 절대 안 가도 돼. 내가 엄마 정성스럽게 모시고 갈 테니까. 두 형제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찰관들이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며 나갑니다. 내일 정확한 결과 나오면 즉시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는 모든 분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으로 명희를 정중하게 배웅합니다. 어머님, 내일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행을 나오며 명희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쉽니다. 단순히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던 일이 이렇게 엄청난 가족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깊이 상처받는 것은 10년 만에 만난 큰아들의 차가운 배신입니다. 진수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엄마 편에서 함께 싸울 테니까. 명희는 둘째 아들의 변함없는 따뜻함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수야. 네가 있어서 엄마가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영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진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명희는 더 이상 큰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영진이를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중요한 날입니다. 거울을 보며 가장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억울하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준비합니다. 진수가 일찍 와서 함께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명희는 혼자 가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영진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영진이의 인사는 어색하고 어색합니다. 명희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왔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모자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이 완전히 끊어진 기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명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복잡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정말 씁쓸합니다. 여명희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호명합니다. 명희는 차분하게 일어나 진료실로 향합니다. 영진이도 따라가려 하지만 의사가 정중히 막습니다. 보호자는 검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영진이는 어쩔 수 없이 대기실에 남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50대 여성으로 매우 인자한 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나요? 명희는 솔직하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은행에서의 모욕적인 일, 아들의 배신적인 신고, 모든 것을 담담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명희의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듣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검사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지능력 검사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됩니다. 간단한 계산, 기억력 테스트, 시간과 장소 인식 등 명희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답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67세 연령대에서 이 정도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의사가 진심으로 감탄합니다. 평소 두뇌 활동을 많이 하시나 봅니다. 명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투자 공부를 수십 년간 계속해왔어요. 경제신문도 매일 빠짐없이 봅니다. 다음은 훨씬 복잡한 상황 판단 테스트입니다. 가상의 복잡한 금융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묻는 고난도 문제들입니다. 명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든 답변을 해냅니다. 의사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전문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상태와 현실 인식 능력을 꼼꼼히 평가합니다. 명희는 자신의 상황을 매우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은 숨기지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맞은 기분입니다. 2시간에 걸친 철저한 검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의사가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립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어떤 인지 장애도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명희는 당연한 결과지만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정식 진단서를 즉시 발급해 드릴게요. 법적 효력이 완전히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의사가 상세한 진단서를 직접 작성해 줍니다. 진단서에는 정상 범위의 우수한 인지 기능, 치매나 인지장애 소견 전혀 없음, 독립적 생활 및 재산 관리 능력 충분함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희는 소중한 진단서를 받아들고 대기실로 나옵니다. 영진이가 초조하게 다가와 묻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명희는 진단서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영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영진이가 어색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다행이라고? 너는 엄마가 치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잖아. 영진이는 변명하려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와 즉시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수야, 검사 결과 나왔어. 당연히 완전히 정상이야. 진수는 전화기 너머로 기뻐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 이제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 모두 하세요. 진수의 따뜻한 응원에 명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한국은행에서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모두 큰 오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찾아뵙고 싶습니다. 명희는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행 측은 필사적으로 계속 설득하려 합니다. 특별 VIP 최고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수료도 완전히 면제하고. 하지만 명희는 단호합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제 결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영진이가 다시 나타나 설득합니다. 엄마, 은행에서 정말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명희는 화가 납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받고 싶다는 거야.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영진이가 계속 말하려 하자 명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진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어제 너는 엄마를 완전히 팔았어. 영진이는 충격받지만 명희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진수가 급히 달려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명희는 진수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진수가 힘차게 응원합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명희는 하나은행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습니다.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모든 절차를 완전히 진행하고 싶어요. 김 실장은 기꺼이 약속을 잡아줍니다. 어머님, 정중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비록 큰아들을 잃었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합니다. 다음 날 오후 명희는 하나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감정 결과서와 모든 자산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김 실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님, 어제 좋은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명희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해 볼까요? 송금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 실장은 전문팀을 꾸려 명희의 거액 자산 이전을 도와줍니다. 총 3,200억 원 규모의 자산 이전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송금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은행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VIP팀 전체가 비상이 걸렸고 지점장은 손을 떨며 상부에 보고합니다. 3천억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본점에서는 즉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임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지점장, 부지점장, VIP 팀장까지 모두 하나은행으로 달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을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김 실장이 대신 응대합니다. 고객님의 의사는 확고합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국은행 측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전액 면제, 특별금리 혜택, 전담팀 배정까지 하겠습니다. 온갖 조건을 내걸며 명희를 붙잡으려 합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은행 임원들과 함께 영진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영진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행 측과의 약속된 보상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영진이가 애원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가족? 어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영진이는 말문이 막힙니다. 한국은행 임원이 나섭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징계 조치했고요. 하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징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죠. 그때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옵니다.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입니다. 거액 자산가를 치매로 몰아간 은행과 불효자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측은 당황합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은행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영진이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의 행동이 전국에 알려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명희는 당당합니다. 심하다고?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기자가 명희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님, 정말 3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기자들은 놀라며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으셨나요? 아드님이 치매 신고를 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이 이어지자 명희는 차분하게 답변합니다. 투자 공부를 평생 했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 일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영진이는 카메라 앞에서 변명하려 합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지만 기자들은 냉정합니다. 거액 유산을 노린 것 아닌가요? 은행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영진이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임원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그럼 왜 가족에게 보상금을 약속했나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이 궁색해집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나서서 정리합니다. 송금 절차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기자들도 이에 동의하며 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송금이 완료되자 명희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김 실장이 축하합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명희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영진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의 보상금도 물거품이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명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3천억 원을 모은 67세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명희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뿌듯해합니다. 진수가 전화를 걸어 축하합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전국 사람들이 엄마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제 명희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고 세상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명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골목을 쓸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뒷담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슈퍼마켓 사장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명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일 끝나고 마실게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놀랍지만 명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명희는 쌓인 편지들을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전국에서 온 응원 편지들이 매일 배달됩니다. 어머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우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며 명희는 깊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진수가 주말마다 꼬박꼬박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큰 집으로 이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명희는 현재의 삶에 만족합니다. 여기가 좋아. 이웃들과 정도 들었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곳이야.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새 지점장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뒤늦게나마 정식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명희는 차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며 말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지점장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저희 은행 전체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사건을 계기로 직원 교육을 완전히 바꿨어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명희는 그 말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명희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명희는 그를 용서해 줍니다.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죠. 직원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명희는 이런 변화들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진이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그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승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진이가 명희의 집 앞에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몇 달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온 것입니다. 엄마. 명희는 문을 열어주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무슨 일이니? 영진이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명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뒤섞입니다. 영진아, 네가 한 일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영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합니다.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영진이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명희는 아들의 진심 어린 후회를 느끼지만 여전히 마음을 쉽게 열지는 않습니다. 영진아, 시간이 필요해. 네가 정말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명희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봐. 그럼 언젠가는. 영진이는 고개를 진지하게 끄덕입니다. 네, 엄마. 시간이 걸려도 꼭 증명해 보겠어요. 그날 이후 영진이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차 진심이 되어갔습니다. 명희는 멀리서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진수는 형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엄마, 형이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명희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봐야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영진이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봉사활동 사진들과 감사 편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 영진이의 말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네.
명희는 낡은 옷을 입고도 당당히 미소 짓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편견을 부순 강한 여성이 있습니다. 돈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닙니다. 존중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그녀 자신의 준비와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희는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답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명희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는 법이야. 그렇게 명희의 하루가 평온히 끝나갑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골목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세상의 편견을 깬 한 사람의 승리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